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박사입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대응 잘 하셨습니까? 미국의 금리 인상이 전격 단행이 되면서 어젯밤 미국 증시 굉장히 살벌하게 변동성을 키우면서 좀 움직였었죠. 그런 부분이 참 오늘 시장에 여러 가지 노이즈를 주긴 했으나 그래도 반등하면서 마무리가 돼서 그나마 좀 다행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어제 이제 카페에 ST큐브 하나금융 15호 다음 낙주 타자는 이라는 글을 좀 남겼었는데요. 오늘 좀 감사의 메일을 한 두 개 좀 받았습니다. 감사의 메일을 좀 받아서 뭐 이런 부분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면 안 되겠냐라고 메일이 하나 와 있어서 네, 영상을 좀 만들어 봤는데요. 사실 뭐 여러 번 이제 이야기했던 내용이라 이런 부분을 다시 좀 이야기해 보면 이 차트를 하나 놓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이 차트를 제가 띄워놓은 게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일단 차트를 띄워 놓았었고요. 이 차트를 뭐 그림판으로 좀 옮겨볼까요? 캡처를 해서 이 차트 자체를 캡처를 좀 해서 그림판에 좀 올려놓으면 잠시만요. 그림판을 놓고 보면 여기 보면은 이 하락 구간이 존재를 하죠. 퍼센트지가. 그래서 지금 이게 33% 하락 구간이고 그 다음에가 50% 하락 구간이고요. 그 다음이 61% 하락 구간입니다. 61% 구간이 이제 밑에 보면 6,000원대 구간인데 사실 6,000원대까지 주가가 네, 다이렉트로 떨어지기는 어렵죠. 적어도 오늘만큼은 그만큼 떨어지기는 어렵습니다. 왜? 하한가를 가더라도 그 라인이 6,490원이 하한가 라인이기 때문에 하한가를 맞아도 6,000원까지는 내려오기 어려운 구조여서 5,000원 언저리 구간을 봐야 되는 구간이었고요. 사실 이 낙주에 대해서 보면 뭐 여러 가지 원칙들이 있는데 뭐 제가 아는 원칙에 대해서 뭐 간단하게 적으면요. 당연히 낙주는 낙주 매매는 단기간에 예, 단기에 급락이 나와야 돼요. 급락이 나와야 되고 낙주는 이 급락이 악재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악재 즉 뭐 대주주의 문제가 생겼다든지 회사가 진행하는 사업에 아주 심각한 네, 문제를 발생했다든지 상승의 근거가 완전히 훼손되는 일이 발생을 했다든지 아니면 단기적인 재료의 소멸에 의한 하락이 있다 라고 했을 때는 보면 안 되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악재가 아닌 단기 상승에 따른 대량의 차익 매물이 출회가 됐기 때문에 적어도 흔히 말하는 데드캣 바운스라고 하죠. 그런 데드캣 바운스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뭐 S큐브라든지 하나금융 15호라든지 전부 다 동일한 흐름에서 악재 없이 떨어졌던 종목군들 흐름이 나쁘지 않은데요. 그런 부분 특히 이제 가장 우선시 봐야 되는 거는 악재가 없어야 된다. 악재가 없고 그 다음에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는 거는 기준이죠. 낙주에 대한 기준 부분을 체크를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는 낙주에 의한 기준 부분을 체크를 해야 되겠죠. 어떠한 기준에서 봐야 되냐? 주식의 가장 기본은 지지와 저항에 있습니다. 가장 기본은 지지와 저항에 있어야 되고 첫째, 이 저항, 이 지지와 저항이 가장 중요하고요. 두 번째, 특히 이제 낙주 매매를 할 때는 제가 하는 기준에서는 하락의 폭이 중요합니다. 하락의 폭, 최소 이 정도는 떨어져 줘야 그때부터 본다. 그리고 마지막 시간 개념, 시간. 낙폭과대를 볼 때는 상한가를 가는 종목과 똑같습니다. 상한가를 가는 종목이 오후장에 들어서 그 힘이 더 세지는 거고요. 오후장에 들어서 그리고 오후장에 만약에 상한가를 가지 못하면 투매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죠. 반대로 낙폭과대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시점에서 원래는 더 많이 떨어지냐면
오후로 갈수록 주가가 이렇게 빠지다가 오후로 갈수록 투매가 떨어지죠. 그 시점이 보통 2시 30분 이후에 대량의 폭락이 나옵니다. 근데 이 폭락이 나와야 되는 순간에 이 폭락을 잡아먹으면 반대의 일도 발생을 해요. 반대의 일. 상한가를 가야 되는 종목이 상한가를 가지 못하면 투매가 나오는 것처럼, 폭락을 해야 될 종목이 폭락을 하지 않으면 폭등하는 것처럼, 이런 현상. 그러니까 시간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낙폭과대 종목에 대해서는 사실 봐야 될 게 딱 저는 세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간단하게. 자, 낙폭과대 종목 가장 중요한 거는 원칙은, 첫째는 종목에 아주 치명적인 악재가 없는 선에서 하락을 해야 된다. 둘째, 그 하락은 단기간에 이루어져야 되며, 단기의 하락의 폭이 크면 클수록 좋고 그 종목은 시대를 호령한 대장주여야만 가능하다라는 점이죠. 자, 세 번째, 그 하락의 폭은 기본 폭은 보통 마이너스 33%, 마이너스 51%에서 56%, 그리고 61%, 70%까지 열어놓고 봐야 됩니다. 기본적인 하락폭을 열어놓은 상태에서 그 다음에 이제 볼 거는 당연히 지지와 저항의 개념이 되는데요. 이 지지와 저항이라는 거는 단순하게 그냥 차트에서 보는 게 아닙니다. 지지와 저항은 그 자리에 많은 돈이 들어와야 되고, 분봉상 치열하게 공방전이 펼쳐진 자리여야만 물량을 가져갔다고 사후에 해석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대량 거래가 터진 일봉상의 지지와 저항 구간이어야 되는 거죠. 무조건이죠, 이거는. 그리고 마지막, 매수를 할 때 그 선을 바탕으로 잡을 수도 있겠지만, 조금 더 확률 높은 구간을 찾고자 한다면 시간적인 개념도 중요하다. 상승도 마찬가지고 하락도 마찬가지. 종가 베팅을 우리가 상승하는 종목을 잡을 때는 오후에 2시 40분경 상방으로 방향을 급격하게 트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촉박하죠. 이 하락도 마찬가지예요. 하락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자리가 존재를 합니다. 그런 게 이제 낙추의 최바닥 근처에서 잡을 수 있는 타이밍이고요. 반대로 그렇게 깨져야 되는데, 깨져야 될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올라와 버린다. 그럼 방향을 바꿨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시간 개념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기준점을 저는 2시 이후로 가급적이면 떨어지는 칼이라면 2시에 30분 혹은 그 이후 보면 좋습니다. 최근 제가 매매를 했던 종목군들이 ST큐브 실매매했고요. 하나금융 15호, 그리고 오늘 코리아 SE는 구간에서 매매했는데, 두 번째는 회원님들한테 추천만 드리고 저는 매매를 못 해버렸네요. 근데 이에 따른 근거, 이유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잘 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냥 한번 소개를 해드렸고요. 차트 한번 보죠. 코리아 SE.
자, 오늘자 차트 한번 보시죠. 굉장히 많이 올라간 종목이고 굉장히 무섭게 올라갔는데요. 일단은 떨어지는 이유가 확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악재가 뚜렷하게 없는 상태에서 주가가 하락을 해줬다라는 거는 첫 번째 중요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 동일한 테마를 가지고 있는 WI가 상한가를 들어갔죠. WI가 상한가를 들어갔기 때문에, 그것도 강한 상한가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 상한가에 대한 명분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오전에도 상한가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간의 하락의 강도에 의해서 많이 밀렸었는데요. 오후장 2시 반을 기점으로도 주가가 더 이상 빠지지 않았고, 사실 이거는 돌파로 봤는데 이러한 시점에서 더 이상 빠지지 않는다면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한 자리였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도전해 볼 수 있는 자리였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 부분에서 이런 낙주 매매가 좋은 거고요. 자, 그럼 양지사라는 종목도 굉장히 많이 올랐죠. 이 종목은 낙주 매매를 해야 될까요, 안 될까요? 저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종목이라고 봅니다. 상승의 이 근거가 너무나 빈약하고, 상승의 근거가 너무 빈약하고, 하락이 나올 경우에는 이 종목이 올라왔을 때는 두 가지 이유죠. 슈퍼개미의 입성과 함께 무상증자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그리고 시장이 안 좋아서 올라갔는데, 만약에 이 종목이 떨어진다 했을 경우는 어떤 현상이 발생할까요? 여러분들 많은 고민을 해 보십시오. 양지사가 떨어지면 전체적인 시장이 올라가기 때문에 나는 소외받아 버릴 수 있는 겁니다. 설사 이 종목에서 성공하더라도 시장이 떨어져야 올라가는 해치성 종목에서의 상승이었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절대로 낙주 매매를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자, 영상 도움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장구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